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처참하게 폭락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테슬라가 유독 평소보다도 더 많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그동안 저점에 사서 2년 가까이 보유한 퀄컴을 전량 익절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최고점 부근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절반 물량을 익절했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계속 보유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에 비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십 프로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퀄컴은 오늘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관련해서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도 있으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무려 4%나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트럼프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 나스닥을 폭락시켰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이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미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바꾸진 않겠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도 안 좋게 작용했고요. 확실히 이런 식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죠. 왜냐면 그래도 그동안 투자자들이 트럼프에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살리는데 진심인 사람이고 매일 증시 현황을 체크하며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준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일기 때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랬던 트럼프가 당분간은 주식시장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증시는 안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가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야성적 충동에 의한 것일 뿐이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문제없다고 발언한 부분도 선물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분간 주식시장의 하락을 그냥 방관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는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다 폭락을 했지만 테슬라가 유독 크게 빠졌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판매량 부진과 더불어 CEO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부 수장직을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X의 경영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하기도 했고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선 머스크가 빨리 테슬라에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 일을 기존 예상보다 1년 더 맞는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이번에 2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43.1%나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TSMC의 올해 1월과 2월 누적 성장률은 39%가 나왔는데요. 작년 전체 누적 성장률이 34%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도 더 좋은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호재 덕분에 TSMC와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는 비교적 잘 선방하는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나스닥 증시가 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싸잡혀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현재 시장의 우려는 과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시장의 우려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나스닥이 4%나 빠졌는데 이 정도면 작년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쭉 봐도 그 당시보다 더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빠지면 빠진 거고 이거에 대해 뭐 할 말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그때보다 나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 데이터들도 그 당시보다 괜찮고요.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S&P 500 기업들 중에 어닝콜에서 경기 침체를 언급한 기업이 13개 기업밖에 안 돼요. 참고로 이게 5년 평균치는 80개 기업, 10년 평균치는 60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에 속할 정도의 좋은 기업들은 침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 나스닥이 하락한 바람에 나스닥의 포워드 PER이 2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지난해 연말만 해도 30배 정도에 머물렀던 걸 생각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확실히 덜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걸 보고 반대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기업들 멀쩡하니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강한 정책을 펼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도 당연히 일리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투자 스타일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이라서 지금 상황에 손절을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이제 와서 손절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를 생각 없이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려거든 본인만의 확실한 기준과 원칙 안에서 현명하게 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퀄컴 전량 익절을 하면서 멤버십 게시물은 2번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